네, 10억 달성 경험담. 오래간만이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이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녹음이 좀 안 되면서 잡음이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이크가 잘못됐는 줄 알고, 마이크를 새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녹음을 못했죠. 그리고 주문을 하고 주문한 마이크가 와서요. 그걸로 이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쓰던 마이크를 저희 집에 있는 아들에게 주었는데 아들이 써보더니 잘 된다고 하네요. 결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노트북 연결 마이크 잭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연결이 별로 안 좋아서 스피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그 노이즈가 좀 생기면서 생기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때때로 녹음을 하는 중간에도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만간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몰랐었지만 마이크가 고장난 줄 알고 그동안 녹음을 못 해드렸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100일 챌린지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제 다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양파링님의 부활못 월급쟁이 워킹맘 10억 달성기 이고요. 댓글이 998개, 조회수 2.2만 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양파링입니다. 8월은 매일 비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못 월급쟁이 워킹맘이 10억이라는 순자산을 달성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몰랐던 제가, 심지어 마통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제가 10억이 넘는 순자산을 어떻게 달성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드리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빌라 탑층 신혼생활,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다. 2007년 11월 취업을 하고 다음에 2008년 제 또래보다 일찍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26, 남편 나이 28, 벌어놓은 돈은 당연히 없었고 양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서로의 마이너스 통장 2개로 재개발을 앞둔 빌라 탑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낡은 빌라 탑층, 정말 여름엔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겨울엔 난방을 틀고 이불을 덮었는데도 코가 시렵고 신랑이 밤샘 근무라고 하는 날이면 혼자 있는 게 무서워 깊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3년여가 지나 운 좋게 회사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낡은 빌라 탑층에서 살다 이사간 신도시 신축 아파트는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인근 아파트 반값밖에 전세가는 더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낀 주거 비용은 고스란히 넉넉한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 여행, 쇼핑, 그야말로 나쁜 소비를 하며 순간의 즐거움만 쫓았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면서 로망은 있어서 새 아파트 찾아 청약 넣고 마당 있는 집에 살아보겠다며 타운하우스 보러 다니고 마땅한 곳이 없다면 땅도 보러 다녔습니다. 계약할 뻔한 아찔한 집도 있었는데 택시 타고 말리러 오신 부모님 덕분에 화를 면하기도 했네요.
회사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마치 이곳에 평생 살 수 있는 것 마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적어도 멜반 스쿨을 듣기 전까지는요. 부활못 월급쟁이 워킹맘 월부를 만나다. 집을 사야 하나 고민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택 퇴거 시점이 가까워지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혼자 부동산 가는 게 무서워 어머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다녀오기도 했네요. 당시 24평이 4억 중후반, 34평이 5억 중반이었던 2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아만 보였습니다. 그 가격이 싼지 비싼지도 몰랐을 뿐더러 집은 은행 계좌, 내 통장 안에 들어있는 그야말로 내 돈으로 사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건 수억 원 빚더미에 앉는 거고 그런 나쁜 빚을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버리지의 개념은 1도 모른 채 현실 불가능한 내 집 마련은 그냥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여전히 별 걱정 아무 계획 없이 살다가 책 한 권 안 읽던 저희 남편이 나부 맛을 읽게 됩니다. 28개월 아기를 키우며 회사와 집만 전전긍긍하던 부활못 월급쟁이 워킹맘이 2016년 봄 남편 손에 이끌려 멜반스쿨을 듣게 된 계기입니다. 노후 준비, 불편한 진실. 부동산은 자산이 많거나 은퇴를 앞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위험하고 자산을 축적하는 부정적인 수단 같아 일단은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들으러 왔던 첫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두 가지. 첫째, 부동산은 언론에서 말하는 나쁜 투기가 아니라는 것. 둘째, 평범한 월급쟁이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지극히 평범한 월급쟁이 분들이 퇴근 후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노후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노후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아무 생각 없이 산 무책임한 제 자신이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자산을 한 군데 집중하다. 월부에 오기 전 많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에 만족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며 알게 된 자산관리사 분이 계셨고 남편과 제 이름으로 새겨진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집 앞까지 달려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분이 추천해 주신 상품이라면 복리의 마법으로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부지런히 납부하면서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년 정도 납부할 즈음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며 해지 후 갈아타자고 하셔 중간에 다른 상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분이 잘못되었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상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이익이 있었던 것뿐이죠. 그 과정에서 의도하던 의도치 않았던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늦게 안 것뿐입니다. 본인의 이익을 배제한 채 온전히 저희 가족의 미래만을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10년 납부했던 변액보험을 해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를 위한 자산으로 한 군데 집중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안다는 것. 육아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투자도 하고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하세요? 외부에서 뵙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월부 튜터라에서 월부 멘토라에서 다 슈퍼맨 슈퍼우먼은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냥 육아도 회사 일도 투자도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가장 먼저 인정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먼저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승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욕심 잘한다는 이야기가 듣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밀리고 싶지 않아 평일 야근,
주말 출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근 없이 시간이 확보되는 부서로 이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승진이 직결되던 시기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은 곧 승진 포기와 같았습니다. 승진 대 투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큰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았습니다. 승진이 아닌 투자 공부를 위한 시간을 선택했고 그 순간부터는 그냥 앞만 보고 갔습니다. 물론 저 대신 승진의 기회를 얻은 후배를 보며 한동안 쓰라린 마음을 달래야 했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양적인 시간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이기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미안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엄마가 노력할 거라는 것, 질적인 시간에 집중하고 양적인 시간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내가 가질 수 없는 환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 어려움은 분명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만 가질 수 있는 행복도 분명 있습니다. 나한테 지금 어떤 게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집중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버티게 해준 힘. 4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참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게 마음먹고 시작했지만 28개월 아이가 8살이 되기까지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위기,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며 매일 고군분투하는 가족들과의 위기,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건지 주위와 비교하고 나 스스로를 의심하던 위기,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고 생각했던 회사에서의 위기, 그리고 아직 젊어서 괜찮다며 과신해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위기까지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야 하며 자꾸만 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켜봐 주시고 중심 잡아주신 분이 바로 멘토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벽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벽이 아니라 문이란 걸 알게 될 거라고. 멘토님도 이전에 같은 시간을 보냈고 저도 당연히 겪어야 할 것들을 겪는 것 뿐이라고.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시간들 덕분에 투자뿐 아니라 회사 문제, 아이 문제, 건강 문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져 감사합니다.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 투자를 하다 보면 욕심나는 순간이 생깁니다. 여긴 분명 저평가된 곳인데 시간이 지나면 제 가격을 찾아갈 곳인데 이 가격 진짜 말도 안 되지. 놓치면 진짜 너무 아깝다. 일단 투자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며 눈 질끈 감고 리스크는 없을 거라며 덮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주변 동료가 속도내서 달린다면 더더욱 흔들립니다. 하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모든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재정적인 상황,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누구는 투자할 수 있고 누구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걸 알고 때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 순자산 10억이라는 금액이 당장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사이버머니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10억의 의미를 조금은 깨달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부서를 떠나 새로운 부서로 가야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근무하던 곳이라 많이 심숭생숭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던 부서는 A와 B. A. 월급 많음, 업무 강도 높음, 밤샘 근무하며 그야말로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부서. B. 월급 적음, A보다 업무 강도 낮음, 밤샘 근무 하지 않는 부서.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덜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선호하는 B 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어져 차마 선택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 선뜻 결정하지 못하더라고요. 13년 넘게 밤샘 근무를 해온 남편, 이제 그만 밤새도 된다고, 건강 챙겨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니어도 자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원해도 선택하지 못하는 곳들이 우리에겐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된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다. 월부에서는 하루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순자산 10억이 되기까지 그동안 뒤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요즘에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요즘 특히 되뇌이는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에게 주어진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하루는 아이가 양보해준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하루입니다. 남편이 양보해준 아내와 함께 하고 싶은 하루입니다.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의 하루입니다. 저의 하루는 저 혼자만의 하루가 아니라 아이, 남편, 부모님까지 우리 가족 4명의 몫의 하루라는 것. 정말 귀하디 귀한 시간임을, 감사한 시간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10억이라는 자산, 그리고 월부라는 환경. 순자산 10억. 글을 쓰는 지금도 그렇지만 4년 전의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금액입니다. 얼마 전 실전반에서 열반스쿨 때 작성한 제 비전 보드를 공유해 주셨는데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4년 전 처음 만들었던 비전 보드. 1층엔 스타벅스가 있는 상가주택에 살면서 5년 내 순자산 5억을 만드는 게 제 목표였죠. 정말 현실이 될 거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희망 보드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의 희망사항만 가득 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는 상가주택보다 아파트를 많이 좋아해서 수정된 내용도 있지만 4년 전 비전 보드를 적은 금액 훨씬 이상의 자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월부라는 환경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10억 달성,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기본에 충실하세요. 4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만난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 모두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남들 모르는 정보를 얻겠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책 읽고 임장하고 필요한 강의 듣고 틈틈이 실전 투자를 이어가며 그저 묵묵히 투자자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빠르게 투자자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확실하게 투자자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기본에 충실하고 있다면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4년이 넘는 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아질 것이 없다 생각하시더라도 무조건 시간의 힘을 믿으세요. 지금 보내는 하루는 어떤 방식이든 분명 보상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당연한 시간이라 생각하세요. 시간이 보상이 될 것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가는 건 아닙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까지 그분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과정이 생략된 채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 과정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힘든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 순간 역시 그냥 해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다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완벽한 김과장, 완벽한 김주부, 완벽한 김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모든 일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하기보다 그저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다 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질책하지 마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이어나가세요.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임장을 하는 순간부터 투자를 결정하는 순간, 투자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명심해야 할 건 한 번의 투자로 절대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과정 하나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을 이어나가세요. 그러한 선택들이 실력과 자산을 함께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누는 기쁨과 함께 성장하세요. 월부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멸치까지는 경험. 나눠줄 만큼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의 장점은 분명 있고 나눠줄 것은 너무 많습니다. 초보 투자자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누는 기쁨과 함께 성장하는 것,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을 믿으세요. 요즘 쿠쿠다스 멘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 역시 멘탈이 엄청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 할 수 있어. 다 했네. 조금만 힘내. 내일 이 시간이면 웃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동료분들.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일들을 동료분들 응원 덕분에 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동료분들이 이야기를 제 자신도 되뇌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 무엇보다 스스로 믿으세요.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산 주위를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이 행복입니다. 투자자로서 하루는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있겠지만 둘 다 똑같이 나의 하루입니다.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투자자라는 길을 선택한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 길 끝에는 많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